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문학의 화신 단독자입니다. 2023년에도 어김없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2022년에 처음에 올렸던 그 악의 꽃 축도라는 시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악의 꽃이라는 시집에 들어있는 엘버트로스라는 시와 비상이라는 시 두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낭독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좀 잡담도 좀 섞고 저의 해석과 저의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엘버트로스가 뭐냐 하고 궁금하실 텐데, 이 엘버트로스가 옛날에 이제 뱃사공들이 이제 배를 끌고 바다로 항해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갈매기처럼 하늘 위를 날아다녔던 부리가 길고 날개도 엄청나게 긴 그 가마귀란다. 갈매기 같은 그런 새예요. 그래서 이제 슴새라고도 부르는데, 얘네는 이제 절벽에서 살고, 그리고 뱃사공들이 얘네를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죽은 뱃사람들의 영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엘버트로스라는 새를 되게 경외시하고 아름답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엘버트로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뱃사람들은 재미삼아 엘버트로스를 붙잡는다. 바닷길을 미끄러져가는 배를 쫓는 한가한 여행의 길동무인 거대한 바다새. 자, 여기서 여담인데 이 뱃사람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 거 없이 이렇게 동물 보존의식, 보호의식이 좀 결여된 새끼들이 있어요. 특히 오늘날에는 더 심해. 이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동물을 학대하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데 도대체 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자연 질서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무언가?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인간이? 난 그래서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응?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신론적인 입장을 조금 표출을 하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아니 이 인간이란 존재가 자연 속에서 하는 짓이라고는 지 이기적인 짓거리, 그죠? 지 욕심 채우는 짓거리만 가득 그냥 하고 돌아다니는데 왜 자연에 인간이 필요한가? 사실상 아무짝에 쓸모가 없거든요. 있어서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 아주 그냥. 근데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이 없는 게 아닐까? 인간을 만약에 창조했다면 역설적인 패러독스적인 어떤 그런 발상으로 봤을 때 인류를 미워하거나 자연을 싫어하거나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 그렇게 뭐 비약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뭐 여담이 좀 길었지만 아무튼 자 이해를 못하겠어. 왜 이렇게 동물 학대하고 포획하는지. 난 나중에 진짜 이 업보를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저기 어디야 도살장 슬래터하우스에 개돼지로 태어나가지고 처참하게 그냥 난도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물 학대 하시는 분들. 자, 그들이 갑판에 내려놓자마자 이 창공의 왕은 서투르고 치욕스러운 몸짓으로 마치 양 옆구리에 붙어있는 노처럼, 야 표현이 참 커다란 흰 날개를 가련하게 질질 끄는구나. 자, 갑판 위로 이제 이 엘버트로스를 잡아가지고 포획해가지고 뭐 총을 쏘던가 활을 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갈매기를 이제 땅바닥에 이 배 이제 바닥에 이제 내팽겨 치자마자 이제 어색한 거지 엘버트로스는 하늘을 자유롭게 비행하고 날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뱃사공들이 포획해가지고 땅에다가 내팽겨 쳤으니까 어때요? 이게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치욕스럽고 서투른 몸짓으로 마치 어떻다? 옆구리에 붙어있는 노처럼, 그러니까 배 옆구리에 이제 날개가 노처럼 붙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보들레르가. 그래서 가련하게 질질 끈다. 자, 이제 여기서 엘버트로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벌써 감이 오셨겠지만 어떤 문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좀 트여있는 분들은 시인의 처지를 엘버트로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자기의 시상 속에서 자기의 어떤 시적 관념 그 이상 속에서 비행하다가 돌아다니다가 어떤 뭐랄까 장애물이라던가 뭐랄까 매끄럽지 않은 그런 부조리를 마주했을 때 마치 뱃사공들에 의해서 포획당한 엘버트로스 같다. 땅바닥에 내팽겨친 그 뱃사공의 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 배 바닥 갑판 위에 내팽겨 쳐진 그런 엘버트로스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이 날개 달린 나그네가 어찌 이리도 어색하고 나약한가? 한때 그토록 멋있던 새가 이제는 참으로 흉하고도 우스꽝스럽구나. 그러니까 시인이 자기의 어떤 그런 세계와 자기의 어떤 시적인 창작력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공간, 자신이 만들어 놓고 창조해 놨던 그러한 창조의 세계 속에서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인간입니까? 그죠? 사실상 제2의 조물주가 될 수 있는 존재인데 그 가능성을 모조리다 싸그리다 짓밟아 놓고 억압시켰을 때 그 창조성을 억제시켰을 때
이 잡힌 포획된 엘버트로스처럼 흉하고 우스꽝스럽고 어색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자유로울 때는 어때요? 그토록 멋있을 수가 없지. 날개를 쫙 펼치고 그 창공을 날아가는, 바다 위를 날아가는 엘버트로스, 나중에 한번 영상 한번 보세요. 정말 멋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뱃대로 부리를 툭툭 건드리고 어떤 사람은 절뚝거리면서 하늘을 날던 불구자를 흉내낸다. 이거는 뭐냐면은 시인에 대한 조롱이에요. 속세인들이. 속세 사람들이 그딴 게 뭐가 필요해. 무슨 뭐 저 자식은 자기만의 어떤 편집증이라던가 망상증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해. 이러면서 머리에 아무것도 그런 시적 심상이라던가 이미지 같은 건 전혀 존재해 본 적도 없는 인간들이 시인을 깔아뭉개는 거에 대해서 보들레르가 느꼈던 어떤 그런 참담함이라던가 냉소, 조소어린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시인도 이 구름의 왕자 닮아서, 구름의 왕자는 엘버트로스겠죠. 폭풍 후 넘나들고 사냥꾼이 쏜 활을 비웃건만 그런 비난들, 시인을 향한 어떤 냉소적인 그런 비난들을 비웃지만 야유로 가득한 속세의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엘버트로스처럼 화살 맞고 총 맞고 가판 위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창한 날개도 길을 걷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사실상 여기서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속세에 영합해가지고 뭐 시인이 뭐 돈을 쫓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의 어떤 그런 독창성을 잃어버린 상태겠죠. 그러면은 그 거창한 날개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런 상상력 같은 거 쓸모없고 그냥 돈이나 벌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이상과 꿈 같은 게 왜 필요하냐. 그런 이상과 꿈이라는 날개는 잘라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약간 이런 걸림돌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 이 엘버트로스라는 시도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시고 아름다운 시예요.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보면 역시 보들레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다음엔 비상이라는 시입니다. 늪을 건너고 골짜기를 건너서 산과 숲, 구름과 바다를 넘어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득한 태양, 끝없는 허공, 별들 반짝이는 하늘 끝도 지나 5만 군데를 다 지난 거죠. 영훈아, 너는 훨훨 날아가는구나. 망망대해에서 능숙하게 헤엄을 즐기는 사람처럼 이런 망망대해 끝이 없는 이러한 뭔가 불확실한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구나.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사유의 어떤 자유성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약간 블레즈 파스칼이 얘기했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인간이 사유할 때만큼은 그죠? 얼마나 위대한지 모른다. 거의 만물을 다 자신의 가슴에 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팡세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말로 다 하기 어려운 힘찬 쾌락에 빠져 끝없는 우주를 즐겁게 누비누나. 그래서 날아라 복잡한 속세에서 저 멀리 가서 높은 곳의 공기로 몸을 씻어라. 그리고 마셔라. 더 없이 순수한 하늘의 술처럼 맑은 공간 가득 채우는 밝은 불을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죠. 속세에서 저 멀리라는 것은 무슨 현실 도피해가지고 자살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속세의 어떤 그런 밋밋하고 단순함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어떤 고상한 고차원적 이상을 품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이 삭막하고 텁텁할수록 그런 이상이야말로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 높은 곳의 공기로 몸을 씻으라는 건 뭐예요? 여기 이렇게 지저분한 먼지에 휩쓸리지 말고 저 높은 이상과 그 꿈속에 자신을 담거라. 거기서 청정해지라는 거죠. 청정해져라. 그리고 받아들여라. 마셔라. 뭐를 마셔? 순수한 하늘의 술처럼 맑은 공간을 가득 채우는 밝은 불. 밝은 불이 뭐겠어요? 목표겠죠. 그죠? 예. 계속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 열정 같은 거. 복잡한 삶을 짓누르는 권태와 고뇌를 뒤로하고 사실상 삶이라는 거에 있어서 끝없는 권태라는 것이 무언가를 행동하게 만들고 추진하게 하는 원동력이긴 해요. 그렇지만 인간은 권태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라고 또 누가 얘기했어요? 이것도 파스칼이 얘기했죠. 힘차게 날갯짓하여 밝고 고요한 저 하늘로 날아오르는 자는 행복하여라. 결국 날아오르는 자는 행복하겠고 날아오르지 못하면 어때요? 계속 그냥 현실과 이 이상 속의 괴리 속에서 고뇌에 그냥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시상이 종달새처럼 새벽 하늘 자유로이 날아다니며 시상이라는 거 뭐예요? 시적 심상이자 어떤 이미지죠. 그런 것들이 시인의 머릿속에서 종달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거야. 막 계속 떠다니는 거지. 막 뭔가 캐치해가지고 종이에 옮겨놓고 싶은 막 욕망이 막 솟아오를 정도로. 그리고 세상을 내려다봐라. 이 속세를. 그리고 목소리 없는 것과 사물의 언어를 이해하는 자는 행복하여라. 목소리 없는 게 뭐겠어요?
시적인 문구들, 문체들이겠죠. 그리고 사물의 언어는 뭐겠어요? 시인들이 바라보는 이 사물들이 자기 나름대로 시인에게 전달해주는 어떤 이미지라던가 심상이라던가 메시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시인이 보는 사물의 모습하고 저기 걔 거렁뱅이 같은 새끼가 보는 사물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를 거란 말이야. 그리고 시인에게 다가오는 그 이미지와 걔 거렁뱅이한테 다가오는 이미지의 모습도 천차만별일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문체로 옮길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들레르 역시도 시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이거를 이해하는 자는 행복하고 이해 못하는 놈은 그냥 만물이 권태구나, 만물이 장애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엘버트로스와 비상 시 2편 읽어드리고 제 생각을 덧붙이는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올 한 해는 여러분들도 시 좀 많이 읽으세요. 말을 잘하려면 시를 읽어야 된다라고 내가 예전에 영상에서 몇 번이고 얘기를 했었어.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